네, 세 번째 안전관리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위험성 평가 계속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워낙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워낙 중요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 매 회차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이제 개정 사항에 대한 부분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면 된다. 자, 그 전에 이제 옳지 않은 거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뭐죠? 이 정의의 그 정권은 이제 추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 요인은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고유의 특징이나 속성을 뜻한다.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추정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어차피 또 맞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틀렸다. 그 다음에 결정은 유해 위험 요인으로 추정한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맞다. 이제 이거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자, 이 결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거는 위험 요인에 대한 추정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전혀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추정이 빠지면서 근로자에 대한 참여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사실 근로자가 이 추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로자 참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추정과 관련된 빈도감도법이 이제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근로자 참여가 쉬운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용한 범위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쵸? 크기가 추정한 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봐서는 완전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왜냐하면 빈도강도법을 아예 사용을 못한다라고 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제 개정사항으로 여러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의 운영 방법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 항목, 평가 척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제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평가 척도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절대 척도, 상대 척도, 평정 척도, 도수 척도에서 기능 척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평가에 대한 항목에 대한 평가 척도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절대적인 척도, 상대적인 척도, 그 다음에 평정 척도, 도수 척도, 기능 척도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그래서 절대 척도에 대한 게 뭐냐에 대한 부분, 그렇죠? 우리 제건수나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 그렇죠? 제율이나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 척도, 그렇죠? 상대적인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는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평정 척도는 이러한 우리 이제 평가에 있어서 등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수 척도, 퍼센트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척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 척도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 들어가는 옳은 것은 그래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한 조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방법과 절차와 시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 절차, 시기에 대한 법. 그 위험성 평가 방법은 물론 그전에는 빈도강도법이었잖아. OPS법, 원시트 포인트법, 그 다음에 3단계법,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빈도강도법하고 이 네 가지가 이제 이루어져 있고 절차는 뭐죠? 위험성 추정이 빠져 있습니다. 시기는 기본적으로 최초, 수시, 정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죠? 상시 평가에 대한 부분이 법이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됐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방법과 절차와 시기에 대한 부분. 시기는 수시, 전기, 최초 평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상시평가가 있다. 그래서 상시평가는 1단위의 평가, 그 다음에 주간 단위에 대한 평가, 월간 단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좀 더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제 반복된다, 출제가.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부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결국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와도 연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정기회의, 소집 회의가 어디에 있다? 분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기회의 소집 주기가 분기에 소집이 된다라는 것을 묻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회의 주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거의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이 이제 꼭 챙겨야 될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에서. 그게 이제 어떤 거죠? 제가 개론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10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전체의 60%가 넘는, 그죠? 그 정도의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개론에 이제 나와 있는 그 10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그냥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가셔도, 그렇죠? 출제가 됐을 경우에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의 설치 운영에 대한 종류와 규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 결국에는 이제 뭐 300명 이상 사업장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어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 사업장에 해당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50명 이상 사업장, 그렇죠? 그 다음에 300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 50명 이상은 1차 금속 토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50명 이상, 즉 위협 공종이 있는 사업장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300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업,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프트업이라든지 이러한 업에 있어서는 금융보험업 이러한 부분들은 몇 명? 300명이다. 300명. 근데 이제 여기는 몇 명이 됐죠? 200명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업은 300명인데 400명이니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비광물은 몇 명이죠? 50명. 토사광업도 50명. 그렇죠? 1차 금속도 5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명이 다 넘으니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중 하나 뭐죠? 이 비금속 광물 제조업 중에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가구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에 해당되는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이제 예전 거랑 추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추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다. 나머지는 이제 맞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정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 나오면 다 틀린 거죠, 이거도. 그렇죠? 추정하고 감소 대칭이 아니라 추정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된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 순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여기 보니까 이제 미음이 빠졌어요. 미음이 사전조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미음이 이제 먼저입니다. 사전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험성 결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위험성 추정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해당이 되는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이제 이러한 금속 가공이나 이런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있죠? 가구 제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대출 대상 제조업 제외 업종으로서 기본적으로 가구 제조업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나머지 비철, 비금속 광물 제조, 식료품 제조, 자동차 트레일러, 반도체 이게 전부 다 뭐다?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계 가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제 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 운영에 대한 아닌 것은 규모입니다. 그렇죠? 50명 이상이냐 300명이냐. 그래서 300명은 소프트웨어나 이러한 금융업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몇 명이죠? 250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다. 300명이다. 그렇죠? 3명 이상에 대한 부분이니까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은 300명이니까 350명이 맞죠. 1차 금속 50명이니까 60명이 맞습니다. 정보 서비스업 300명이니까 400명 맞고요. 지원 서비스 300명이니까 400명 맞다는데 250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금융업, 소프트웨어, 기본적으로 정보 서비스업 이런 부분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 역시 이것도 이제 워낙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위험성 평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위험성 추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험성 평가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됐습니다. 라인 스텝형. 그래서 이제 1000명이 나와 있네요. 자, 라인 스텝은 1000명에서 대기업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0억 원 이상 맞나요? 120억이죠. 이것도 이제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네요. 그렇죠? 위원회 설치된다. 보건인은 노사합의회에서 설치된다? 아니죠. 누구죠? 노사합의가 아니라 사업주, 사용자가 선정을 하는 거다. 라인적인은 권한 직선적으로 행사를 200명, 300명에 적당하다? 아니죠. 몇 명? 100명 미만이다라는 거고요. 자, 자동차 트레일러 하는 제조산업에서는 안전관리나 보건자료가 한 명 있으면 된다. 아니죠. 각자 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각 한 명씩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 스텝 형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그 다음에 대규모 회사에서의 부분이다라는 겁니다.